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 산업계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에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까지 닥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이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판매량이 무려 13%나 증가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치게는 봄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1년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정 회장은 그간 자동차를 넘어 인류의 삶과 행복,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여를 그룹의 사명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정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방향성은 로보틱스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수소 비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프라이빗 에어 비클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 회장은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 분야로 로보틱스를 선택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하고 올해 6월 M&A를 완료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현대차그룹의 지향점인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으로 2028년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완전 전동화 UAM 모델, 2030년대에는 인접한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지역 항공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 회장은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중심의 전동화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중장기 전동화 계획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 차량 중 전동화 모델 비중을 2040년까지 80%로, 기아는 2035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90%로 확대,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동화 모델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총 8개 차종으로 구성된 수소 및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올해 초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등 정 회장 취임 전후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극히 불투명해졌지만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올해 9월까지 505만여 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3.1% 성장하여 지난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감소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산업 수요 성장률을 상회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보틱스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 비전 등 신사업의 가속 페달을 밟으며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정의선 회장의 선구안이 과연 어떤 성과물을 빚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지난주 ESG 경영으로 소개해드렸던 한화그룹이 참가를 했는데요. 태양광과 수소 등 자사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이영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현재 한화그룹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야심차게 추진 중인데요. 이날 전시회에서는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은 태양광과 현재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수소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모듈 기술을 포함해 기존 판매 제품이 아닌 새로운 프리미엄 태양광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전 시장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솔루션을 포함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기반으로 한 텐덤셀 시제품과 영농형 수상형 태양광 모듈 제품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희 한화그룹은
고객 상황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먼저 주거용 솔루션의 경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에너지 저장체 저장에 가전기기에 사용하며 에너지 관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 중이고 태양광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수소에너지 사업도 소개됐는데요. 특히 그룹 차원에서 수소에너지 사업 분야의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각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모두 참여해 전시 부스를 꾸렸습니다. 현재 한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계열사들이 수소의 생산부터 압축, 운송, 충전, 발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탄소 발생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와 케미칼 부분에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기술을 연계해 그린 수소를 대량 양산합니다. 첨단 소재 부분은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보관,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 장비 계열사인 한화 파워 시스템은 수소 충전 시스템을 공급하며 한화 임팩트는 수소 에너지 발전을 추진합니다. 저희 한화큐셀과 한화그룹은 이처럼 그린 수소 사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이 친환경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초 파리협약 개발으로 탄소 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가 되겠다고 천명한 한화그룹의 친환경 행보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이 아이텍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 네오엠프라, 이 회사가 꿈의 소재로 불리는 이 그래핀의 친환경 소재를 접목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가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핀 신소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오엠프라는 친환경 그래핀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알렸고요. 특히 아이텍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오엠프라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친환경 그래핀 복합 소재는 일명 혁신적인 폴리머 리사이클링 소재로 재활용 페트병은 물론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컴파운딩한 복합 신소재입니다. 회사는 페트와 나일론이 지닌 각각의 특장점을 그것대로 살리고 유연하면서도 강한 그래핀만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로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핀을 활용을 해서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섬유 산업이 가장 먼저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두 번째로 가고 있고, 그다음 기타 우리 생활용품들 중에서 그 포장재나 비닐이나 이런 시장까지 지금 같이 쭉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네오엠프라는 뛰어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신축성 등을 자랑하는 꿈의 물질인 친환경 그래핀 복합 소재를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협업 중에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리사이클링 소재 관련해서 특히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긴 하는데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양산은 아마 10월 중순 정도에 저희들이 휴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지금 약 한 30톤 정도로 1차 생산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제품들이 아마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에 먼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투자 여력이 큰 아이텍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더욱 생산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 산업 분야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협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전기, 전자, 반도체 또 자동차 이쪽 시장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그쪽 산업 분야를 끌고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아울러 회사는 그래핀을 활용한 복합 소재를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이 뒤로 보이시는 이곳이 서남권, 서울 서남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최대어로 불리는 바로 신림 1구역입니다. 여기가 요즘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유는 1군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독 입찰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조합원들 간에 지금 현재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유찰 뒤에는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이정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신림 1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연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바로 시공사 선정이 GS건설 단독 컨소시엄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림 1구역 상황은 이 단독 컨소시엄이 홀로 들어간 2차 입찰에서도 유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GS건설 단독 컨소시엄의 수의계약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림 1구역 조합 내에서는 단독 컨소시엄 형태가 맞느냐 찬반 양론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시공 및 하자 보수 시 책임 소재 불분명의 이유로 컨소시엄 주관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도 건설사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경쟁 구도가 성사되지 않아 조합원 사이 부정적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GS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이 원하면 3사 브랜드 중 단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례없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일 브랜드가 정해질 경우 공사는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사가 담당하게 되며 나머지 2개사는 공사 진행 비용 등을 함께 부담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안과 상관없이 컨소시엄 참여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강경합니다. 조합원들은 별도 모임을 구성해 컨소시엄 반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하고 결의서를 취합하는 등 공론 형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지 곳곳에서는 컨소 반대 피켓과 개별 경쟁 찬성의 의견을 담은 우편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시공사를 원하는데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수의계약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굳이 강행하려는 조합의 속내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신림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번 논쟁을 두고 꼭 단독 시행 방식만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컨소시엄이 제안한 브랜드 선택 시 자연스레 결정되는 주관사 지위로 3사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추가로 최근 대규모 사업으로 꼽혔던 한남 3구역, 북과자 6구역의 사례만 봐도 2개사가 수주전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건설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입찰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덧붙이며 이전에 있었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처벌도 무거워져 건설사들도 무혈 경쟁을 원하지 않겠냐고 관망했습니다. 조합 측은 이번 시공사 선정도 최종 결정은 결국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시안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땐 새로운 입찰을 다시 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닭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림이죠. 이 하림이 최근 간편식 사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는 이 라면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유는 이 육개 시장, 즉 닭고기 시장의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돌파구를 찾자는 거겠죠. 자,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 전문기업 하림이 신개념 육수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을 앞세워 라면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라면을 전문 음식점 요리 수준으로 끌어올려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미식의 세계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자연 소재와 신선함으로 삶을 맛있게라는 사업 목적을 바탕으로 한 상징 제품으로 라면을 첫 출시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평가절하된 그 가공식품, 그 중에서도 HMR 제품을 장인이나 셰프를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요리로 격상을 하고 그 요리가 상품화된 걸 가지고 가정에서 쉽게 미식의 세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림이 선보인 라면의 차별점은 20시간 동안 직접 끓인 국물에 있습니다. 장인라면은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육류 재료와 버섯, 양파, 마늘 등 각종 양념 채소를 20시간 동안 끓여 만들었습니다. 스프의 형태도 분말이 아닌 국물을 그대로 농축한 액상을 고집했습니다. 하림은 이번 라면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HMR 제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닭고기 소비 감소와 생계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스프, 또 죽 이런 데까지 이 영역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두 번째 그 레인지에 있는 저런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될 것입니다. 한편 국내 라면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2019년 2조 3,597억 원에서 지난해 2조 6,231억 원으로 11%가량 성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라면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하림이 기존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우울증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질병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런 전기와 전자신호 등으로 해서 이러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명 전자약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네오팩트 관계사 이게 나오고 있죠. Y브레인. 이 Y브레인이 우울증 전자약을 이번 달에 FDA 판매 허가 신청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앞으로 빨리 이 판매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BGM머니 초대석 이 김효선 기자가 이기현 대표 만나봤습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 우울증과 치매 등을 치료하고 있는 Y브레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올해 FDA 준비를 마치고 내년 기술 특례 상장까지 목표하고 있는 Y브레인 이기원 대표를 함께 만나보시죠. Y브레인의 우울증 전자약은 기본적으로는 뇌의 감정 조절과 관련된 회로를 조절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면 전전두엽에 미세한 전류가 인가되게 되는데요. 이 전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뇌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증가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시냅스의 가소성을 증가시켜서 해당 상태가 좀 더 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정 조절을 잘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저희 우울증 전자약은 손바닥만한 모듈 크기로 환자가 편리하게 재택으로 가져갈 수 있고 재택에서 자가 사용 가능한 치료기기입니다. 이 조그만 모듈 안에 약과는 다르게 전자 처방을 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용량 용법대로만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사용 여부에 대해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병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진보를 이뤘습니다. 저희가 그 FDA 드노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요. 이 국내 임상 결과 그리고 인종 간 효능이 동일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10월 중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자약 시장은 연간 대략 5조 정도 되는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 평균 성장률 13% 정도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어떤 5조 시장에서 벗어나서 제약 시장의 스케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 정신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2,000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120% 정도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어떤 시장 기반의 전자약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내년까지 정신과 시장 30% 점유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특례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상장으로 확보된 자금들은 기술의 고도화와 해외 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그룹입니다. 이 교원그룹이 에듀테크 분야 리딩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면서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도입한 교육 플랫폼이죠. 아이캔드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이 교원 에듀를 독자 조직으로 분사한 이 교원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내년에는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마이쌤, 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있나요? 지구온난화가 뭐예요? 학습 중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자 마이쌤이 답변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질문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자료,
학습백과 확인도 가능합니다. 교원 빨간펜이 메타버스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교사를 구현한 유초등 대상 디지털 학습지 아이캔두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캔두는 아이클래스라는 가상교실을 통해서 본인의 아바타를 꾸미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학습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캔두 메타버스는 학습에 최적화된 가상의 학습 공간을 구성해서 학습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상승됩니다. 교원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제와 유사한 학습 경험을 위해 가상교실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실감나게 몰입해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실사형 AI 튜터를 도입했는데요. 개인 수준별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멀티모달 분석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점도 특징입니다. 교원은 이번 학습지 출시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약 500억 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약 350명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IT 전문가를 투입해 기획과 개발 과정을 거쳤는데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에듀테크 전문법인을 출범한 가운데 교육 R&D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시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에듀테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에듀테크 리딩 기업의 위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교원 에듀는 에듀테크 리딩 기업으로서 R&D 투자 확대와 조직 확대, 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내년에 약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고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교원 에듀가 초개인화 맞춤 학습을 통해 교육 시장에서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대작 게임에서는 언리얼 엔진이 사용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건축, 메타버스에서도 이용이 됩니다. 이 에픽 게임즈에서 이 언리얼 엔진의 정보를 나누는 이 언리얼 서밋을 열었습니다. 언리얼, 발음도 어려운데요.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임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리얼 서밋 2021이 12일 막을 올렸습니다. 얼리얼 서밋은 얼리얼 엔진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개발자들과 나누는 공유의 장인데요. 에픽게임즈 코리아가 2010년 처음 시작한 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언리얼 엔진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리얼 엔진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수많은 대작 게임에 이 얼리얼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에픽게임즈의 눈에 한국의 개발자분들은요, 언리얼 엔진을 이렇게 남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장르에까지 먼저 적용해서 성공시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날 열린 환영사에서 에픽게임즈는 특히 얼리얼 엔진을 활용해 비대면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잘 구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희 에픽이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모습은요, 폐쇄된 플랫폼이 아니라 큰 회사나 대형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은 개개인이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그렇지만 고품질의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고 또 이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교환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는 오픈된 형태의 메타버스입니다. 이어 진행된 첫 세션인 메타버스를 위한 준비, 에픽의 에코시스템에서 에픽게임즈는 얼리얼 엔진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성을 강조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학습 콘텐츠 등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여러 산업 분야, 애니메이션, 건축, 자동차, 영화, TV 모든 분야에서 정말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툴입니다. 아울러 얼리얼 엔진 5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렌더링과 오픈월드 기능,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용성을 지닌 리얼타임 3D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얼리얼 엔진. 4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서밋에서는 게임, TV,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얼리얼 엔진 정보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네, BGM머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